저희 박 선생님이 수업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 내신 꼭 같이 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이제 저희 수학 선생님 모시고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선생님한테 질문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고 전종원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는 지금 PJ 네오반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전종원이라고 합니다. 프린트 유인물들이 상당히 이 안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드리면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당연히 이제 네오반에 대해서 내신된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리플렛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체적으로는 이 프린트 보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안에 이제 중간고사 기출문제가 이제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도에 치렀던 아이들의 시험지 원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과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학도 있고요, 영어도 있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집에서 이제 아이한테 한번 풀려보고 하는 것도 학교 들어가서 내신 대비할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학 강사님 하셨던 포스터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표도 같이 있어요. 시간표 일단 저는 P3반이라고 하는 반을 운영을 해서 화목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학원이 PGA 학원이다 보니까 상위반부터 P반, 그 밑에가 G반, 그 밑에가 A반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예비고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행 유무 그리고 어디까지 선행되어 있는지 통해서 구분이 되어 있고요. P반 같은 경우에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이름 가나다 순으로 이제 정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반이다 그래서 높지는 않고요. 제가 3반이어서 이제 자격지심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름 순입니다. 그래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전종원 수학이라고 하는 요 프린트도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 수강 후기를 담은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학교들이 이제 뭐 대강도 있고요, 공목도 있고, 신목도 있고, 목동고도 있고 한데요. 수강기를 이제 작성할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살짝 강제적으로 작성을 시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거 작성 꼭 해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그냥 쓰기 싫으면 쓰지 말고 써주고 싶으면 써라고 해가지고 받은 것만 가져왔어요. 일부분만.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실 아이들이 저를 제일 많이 보거든요. 학부모님들 저랑 연락도 하고 문자도 하고 하겠지만요. 사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저를 보고 저에 대해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를 제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게 수강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니까요. 이 부분들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도 보실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는지 어떤 거를 했을 때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성적이 늘었는지도 같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회를 진행할 건데요. QR코드 한번 뭐 안 찍어보셔도 괜찮아요. 이게 왜냐면 여기도 이게 있어가지고 한번 찍어보시면 저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담은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오늘 해보셔도 괜찮고요. 저는 일단 오늘은 목동고등학교 간담회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번에 저희 아이들 시즌 이제 방학 특강 시작하기 전에도 한번 제가 진행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 내용에서 크게 변화된 점은 없지만 어머님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진짜로 아이들을 목동고에 보내신 거고 그에 따라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Q&A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아는 선에 있어서 좀 대답을 좀 진정성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뒷단지 유일한 최상위권 수학 전종원 T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머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뒷단지 이렇게 학원가가 조금 더 이렇게 완벽하게 형성이 된 지가 사실 앞에 있는 그 앞단지 광장보다는 조금 시기적으로는 조금 덜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형 학원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상위권 수업을 정확하게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운영하는 지금 현재 고2 P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전교권 학생들이고요. 예를 들면 내신 1.0인 친구들도 2명 있고요. 전과목 1.0인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양력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현재로서는 PJ 네오 고등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목동 BMA 수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이 BMA 수학은 뒷단지관에 있었고요. 그래서 두 개 관을 동시에 이제 출퇴근하면서 일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목동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근무를 오래 했다 보니 좀 이해도가 조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도 이 목동 지역에서 이제 자라왔어요.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이 목동 지역에서 자랐고요. 저는 앞단지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6단지 아파트에서 살았고요. 이대목동병원 옆에 있는 거. 그래서 월촌초등학교 나오고 양정중학교 나오고 강서고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냈던 곳이고, 그리고 근무도 처음부터 목동에서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해도가 조금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조금 첨언을 드리면 저희 사촌들까지 다 목동에 살고 있어서 이제 뭐 사촌 동생 뭐 진명여고 다니고 목동고 다니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목동고 다니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업무들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로서 이투수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검토단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학사에서도 검토위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수학이라고 이제 수능 콘텐츠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거기에서도 같이 검수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검수 활동을 요거 말고도 사실 한 2개 정도, 2-3개 정도 더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좀 일을 늘린 이유가 뭐냐면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잖아요. 개편이 되다 보니까 누구보다 좀 빠르게 좀 이거 정보를 제가 먼저 알아내야지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정보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제 포스터인데요. 뭐 간략하게만 이제 말씀드리면 뭐 이러한 실적들을 냈었다. 그냥 이제 자랑입니다. 그냥 가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제 수업에 대해서 포인트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완벽한 적중률, 사실 목동고 문제들을 사실 적중시킨 적이 많아요. 저희 학원 교재로서 적중한 것도 있지만 학원 교재뿐만 아니라 목동고 아이들한테 추가적으로 나가는 저만의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자료 안에서 적중된 문항들이 많았어가지고 일단 완벽한 적중률이 제 포인트다. 두 번째는 시험 기간에 심야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요. 심야라기보다는 제가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리고 특히 목동고 아이들은 숙제량이 조금 많이 나가요. 조금 더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단순 숙제만 던져주면 해야 될 문항들은 많은데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러 올 때가 일주일 지나서 뭐 클리닉 때 아니면 뭐 4일 지나서 뭐 수업 때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그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스터디 카페 제가 갑니다. 그래서 스터디 카페 보면 대부분 스터디 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 룸을 제가 빌리고 거기에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 스터디 카페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스터디 룸에서. 그래서 제가 보통 시험 기간에는 한 새벽 2시, 3시 정도까지는 상주에서 아이들 질문까지 같이 받아주고 있어요. 관리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은 뭐 개념 손필기 노트를 아이들을 제공을 한다.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다른 강사들과 차이점이 있는 것들이 사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목동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빠르게 풀어야 해요. 사실은 기출을 보시면 정말 아마 목동 지역이 아닌 강사가 와가지고 목동고 기출을 본다라고 하면 정말 숨이 헉 하고 막힐 정도로 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만 모아서 시험을 내지? 한두 개만 내면 모르겠는데 뭐 이제 필러급 문항들이 5개, 6개씩 쏟아지니까요. 근데 그것들을 알고 있고 외웠다라고 하더라도 정석대로 그 해설지에 나와 있는 대로 푼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간이 없어요. 그거를 좀 빠르게 줄일 수 있는 풀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빠르게 줄일 수 있는 풀이를 손필기 형태로 녹여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 제 수업에 대한 키고요. 목동고로 바로 넘어오겠습니다. 너무 이제 제 얘기만 하면 대부분 이제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목동고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이제 목동고 대학 입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목동 지역에서 손에 꼽죠. 사실 목동고의 실적이라고 하면 어머님도 다 아시겠지만 24학년도 기준으로 먼저 보시면요. 서울대가 11명 보냈고요. 연세대 22명, 고려대 18명, 이화여대 22명, 의치한여까지가 43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요 대학과 의치한여까지 합쳐가지고 꽤나 많은 수를 이제 보내고 있어요. 물론 이 안에는 재수생도 포함은 돼 있어요. 근데 재수생의 비중 자체가 50%를 넘진 않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재수생의 비중 자체가 50%를 넘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현역으로도 상당히 많이 가고 있어요. 재수로만 대학을 간다라고 하는데 재수로만 가지 않아요. 현역으로도 정말 많이 갑니다. 다만 재수하는 아이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아이들이 그렇게 휩쓸려서 생각을 하는 거지 현역으로 사실 대학교 정말 많이 가요. 목동고 이제 주변 학교들이랑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거는 9월 모의고사, 고1 9월 모의고사 성적표예요. 내신 성적이 아니라 모의고사 성적표고요. 지금 먼저 나와 있는 거는 대강고등학교 성적표를 먼저 띄웠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은 이제 사실 모의고사 시험은 전국단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치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타 학교랑 비교를 조금 일부 해볼 수가 있어요.
주의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수학만 볼 건데요. 수학이 88점이 나왔습니다. 배감고에서 모의고사가 88점이 나왔는데 학교 석차로 쳤을 때 학교 석차가 19등으로 나와요. 360명 중에서 19등.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요. 양천구로 가면 점수가 동일합니다. 88점, 88점인데 학교 석차가 57등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실 배감고가 조금 쉬운 편이죠. 학교가. 양천구가 조금 더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목동구로 가면 점수가 조금 다르긴 해요. 이 친구는 92점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점수대에서 4점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등수 차이가 꽤나 많이 벌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학교 석차가 33등입니다. 그러니까 배감고랑 비교를 해보셨을 때도 배감고가 4점이나 낮은데 19등, 여기는 4점 높은데 33등으로 무려 이제 14등 정도 차이가 더 나죠. 사실 양천구랑 비교해도 양천구에서 92점보다 목동구에서 92점 받는 게 등수가 조금 더 밀릴 거예요. 어머님 아시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목동구 아이들이 확실히 잘합니다. 특히 그리고 모의고사를 조금 더 잘하는 편이에요. 아이들이. 상당히 어렵다. 목동고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 다 이제 배부가 되었으니까요. 이 부분 있고 수행평가 비율에 대해서 증가가 일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40% 비율인데 한국사가 50% 비율로 조금 늘어났어요. 한국사의 수행 정도가 50%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죠. 수행평가를 이제 대체적으로 이 부분들로 수행평가가 아이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시편 2개를 엮어서 감상문을 씁니다. 그게 수행평가로 1학기 때 이루어질 거예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빈칸 채우기 혹은 퀴즈 형태로 수행평가가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한국사는 특히 일제강점기 그리고 친일파 독립운동가 이 일본과 관련된 수행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있으면 아이들이 요거에 대한 혹시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짤막한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잠깐 받으면 수행평가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보통 치르는 시기가 내신 대비를 하는 시기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어느 말까지 나오냐면 수행평가 하느라 클리닉을 좀 못 오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수행평가 하느라 너무 바빠서 정말로. 근데 이것들을 조금 미리 알고 있고 뭐 일제강점기나 이런 부분들에서 정보를 미리 좀 아이가 알고 있으면 조금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정 개편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넣어둬서 이거는 프린트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동고에 대해서 이제 수학의 세부적인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시험을 치고 나면 이제 시험지를 어떻게 주냐면 시험지가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 이러한 프린트를 찍어가라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찍어가라고 해서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요. 이게 아이들이 목동고 같은 경우에 60점 만점이에요. 수학이 60점 만점. 그래서 55점부터 60점 사이에 몇 명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몇 명이 있는지. 정확한 등급컵도 추후에 알려줍니다. 그 이전에 그걸 계산하기 전에 먼저 요 표를 아이들한테 사진 찍어서 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사진 찍어서 오게 되는데 요 표를 보면서 아이들의 등급을 대략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누적 인원은 여기 보면 1에 13.88이니까 13.88명까지 1등급을 확보했다. 근데 55점 이상에서 60점 이하에 지금 들어가 있는 누적 인원이 15명이죠. 여기서 이미 1등급이 끝났습니다. 현행으로 치면 4% 1등급으로 치면 여기서 끝났습니다. 상당히 아이들이 잘해요. 55점에서 60점이면 제가 봤을 때 이때 등급 컷이 56점 몇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문제 정도 틀려야겠죠. 한 문제 정도. 상당히 잘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어렵고. 마찬가지로 그 오른쪽에도.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이런 사진 찍어 오시면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적이 몇 명이 돼 있고 그 옆에는 등급 컷에 대한 인원수를 꼭 적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 아이가 몇 등 정도 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동고 이제 수학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한 시간은 이제 50분이고요. 60점 만점으로 이루어집니다. 혹시 왜 60점 만점인지 혹시 아시는 분? 수행이 이제 사실해서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60과 40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선택형 문항이 15문항이 나오고 있고요. 서답은 5문항. 그래서 서술형 형태는 아니에요. 서술형 형태는 아니고 답만 맞으면 되는데 아실지 모르겠는데 먼 옛날 과거에는 서술형으로 시험을 내던 시기가 있었어요. 목동고. 먼 옛날에. 근데 지금 교육과정이 개편되다 보니까 혹시 모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나는 서술형 안 나오는 학교야. 목동고라 서술형 안 나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학교 선생님들 마음이에요.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학에 대한 수행평가는 마찬가지로 서술형 형태로 해야 돼요. 서술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거는 좀 위험한 선택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수행평가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 출처는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 변형이 무려 70에서 80%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많이 이루어져요. 학교에서 주는 교과서 문항 같은 경우에야 난이도가 조금 쉬운 편에 속하는데 목동고 학교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악명이 높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 특히 모의고사 4점짜리 문항들만 모아놓은 느낌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모의고사 4점만 모아놨으면 또 괜찮은데 모의고사 문제도 아닌데 시중 문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시중 교재에서 일부 한두 개 정도 가져와가지고 그 문제도 같이 넣어둬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의고사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수학의 특징, 당연히 학교 프린트 연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목동고 같은 경우에는 연계율이 상당히 높아요. 연계율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받으셔서 들으셔야 되냐면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연계율이 높은 걸 아는데 틀리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연계율이 높은 걸 알고 있으면 그 프린트 문항을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 외워서라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이제 플러스 알파로 추가를 한다면 반드시 맞지만 빠르게 맞아야 돼요. 빠르게. 문항이 반드시 맞는데 이걸 해설지 풀이대로 천천히 풀고 있으면 안 돼요. 당연히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풀이를 할 때 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분명히 어떠한 팁이 있습니다. 문항 속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주는 선생님 밑에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익히면서 내신 대비를 해야지 좀 효과적으로 고득점을 낼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외워서만으로는 절대로 빠르게 풀어낼 수가 없어요. 단순히 외워서만. 빠르게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학교 프린트 이외에 킬러 문항이 다수 출제가 됩니다. 학교 프린트도 모의고사 평가원 문제가 들어가 있지만 그 외의 평가원 문제에서도 출제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변형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치, 그리고 요즘은 분당 기출까지 참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동고에서. 왜냐면 분당의 낙생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그 고등학교 탑10에 들어갈 정도로 낙생고라고 하는 고등학교는 정말 수준급이에요. 지금. 그래서 분당 기출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도에 분당 기출 변형을 해서 그대로 출제를 했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대치뿐만 아니라 분당까지도 같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프린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문항이 이제 학교 프린트 문항이고요. 밑에 있는 문항은 학교 프린트 문항을 저희 PJ 내용 보등부에서 일부 숫자 변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 출제된 형태예요. 그래서 사실 함수식이 들어가 있고 식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대체적인 흐름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뭐 F1이 1이다, F1이 1이다, 뭐 이러한 내용들을 거의 동일하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 문항들이 조금 많이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특징,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난이도가 높다. 많이들 들으셨지만 객관적으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목동고에서 22년도 거를 일단 가져오긴 했는데요. 문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설지가 이렇게까지예요. 해설지가. 근데 해설지 또한 계산 과정이 생략이 되겠죠. 해설지에서 뭐 예를 들면 11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연산을 쓰는 식은 안 써줄 거잖아요. 당연히 요거야 이렇게 할 텐데 아이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어낼 때는 그러한 것들 또한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해설지 문항 가지고 줄 수가 20줄이 돼요. 여기가 한 문제가. 근데 이러한 문제가 4-5개씩은 쏟아져요. 한 시험에 대해서. 그러면 어렵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말 아이들만의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채택한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이 학교 프린트를 조금 미리미리 정보를 받아두고 미리미리 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 고등부, PJ 고등부 특강인데요. 아이들이 저희한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저도 이제 목동고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겠지만은 몇 명이 까먹어가지고 프린트 나온다라고 했는데 까먹고 저한테 말을 못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강사가 그 부분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나온다라고 하는 걸 미리 정보를 받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무조건 작업을 합니다. 프린트가 아이들한테 나왔다. 그럼 아이들한테 사진을 봤던 아니면 제가 학교 앞에 찾아가가지고 시험지를 프린트를 가져오던 해서 당일에 무조건 작업을 끝내요. 그래서 시간을 보시면 이게 오전 5시 32분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받아가지고요 10시까지 수업을 하고 10시부터 오전 5시 32분까지 해설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항 이제 해설 QR이라 그래서 전문항에 대한 손풀이 해설 영상을 전 찍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지를 이제 타고 들어가면 이렇게 시험지를 제가 주는데요. 이 QR을 찍어보시면 어머니 지금 찍어보셔도 나올 거예요. 제가 이 손풀이 하면서 이제 문제풀이 하고 있을 건데
전문항은 이렇게 QR을 걸어두고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찍어보면 바로 해설 영상으로 넘어가게끔 해서 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 프린트가 지금 보시면 일주일 전에 나와요. 시험 일주일 전에. 정말 잔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나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 전에 나오고 항상 일주일 전은 아니고요. 보통 2주에서 1주 사이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항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항수가 상당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학교 프린트가 전년도에 나왔던 프린트를 아이들한테 미리 풀려요. 목동고 친구들한테는 미리 풀립니다. 그래서 조금 학교 프린트 문항이 익숙할 수 있게끔 미리 풀리고 나오는 즉시 작업해서 아이들한테 자료가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학교 프린트인데 이제 두 번째 전략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게 학교 프린트입니다. 여기 있는 게 학교 프린트고요. 이게 학교 시험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학교 시험에서 나왔던 내용.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OB는 2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OB는 3 정도 되어 있고요. 다른 내용들은 거의 똑같아요. 완벽하게 글씨가 다 똑같습니다. 점 A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요. 완벽하게 똑같아요, 사실. 그럼 이 문제를 이렇게 비슷하게 출제하는 문제를 변형을 할 때도 심하게 변형하진 않아요. 목동고에서 숫자 변형을 합니다. 정석적으로 풀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여기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이제 좌표평면이라고 하죠. 이렇게 좌표평면을 이렇게 그렸을 때 선들을 막 그려요. 여기에서 시키는 대로 선들을 막 그리다 보면 이렇게 그려지고 뭐 어떻게 그려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선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이렇게 가는 선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90도입니다. 이러고 있는 각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90도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문제를 아무리 변형하고 아무리 더럽게 해도 여기가 90도인 거를 도저히 바꿀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섰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거 다 푸는 건 좀 무리가 있고 그냥 여기 90도인 걸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가. 이게 나오면 90도인 거 외워서 풀어. 해가지고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는 사실 아이들 시험 끝나면 수학 시험 끝나면 그날 학교 앞으로 찾아갑니다. 사실 목동고 앞에 전 찾아가가지고 차 타고 차는 숨겨두고요. 그 앞에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저한테 뛰쳐와가지고 시험지를 주고 가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 대한 정확한, 왜냐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압박감을 느껴서 성적을 가끔 저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입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객관적인 성적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시험지 받고 어떻게 풀었니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는데요. 좀 이상하게 쳐다봐요. 아이들이 이제 여자 학교에서 남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상하게 쳐다봐요. 근데 아이들이 그때 와가지고 하는 말 선생님 말대로 90도 했더니 진짜 한 30초 만에 문제가 풀렸다. 그래서 그냥 짚고 넘어갔다.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자랑도 어필도 조금 있겠죠 지금. 근데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키들이 있어요. 목동고에서 주는 프린트들은 아무리 변형을 해도 이 문항을 어떻게 변형을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키를 알고 문항별로 외워두고 있으면 빠른 풀이를 이끌어낼 수가 있고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목동고에서. 이제 내신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볼 건데요. 이게 빨간색 하이라이트를 치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흰색으로 치겠습니다. 여기 외부 문항, 여기 외부 문항. 주문항 말고는 사실 나머지는 다 교과서 변형과 학교 프린트 변형이에요. 지금 이 시험지는 어떠한 시험지를 분석한 거냐면 24학년도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정확히 1년 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연계율이 말도 안 됩니다. 프린트 변형, 이게 서술형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최고 난이도 문항입니다. 여기는 학교 프린트 이렇게 되어 있고 서술형 이전에도 프린트 있고요. 어려운 문항이었어요. 그리고 외부 문항 이렇게 두 개씩은 꼭 넣어줘요. 근데 이때 당시 이 외부 문항은 타 학교에서 기출로 출제했던 것을 살짝 변형해서 다시 냈고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4% 1등급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두 문제 틀리면 1등급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틀리면 1등급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요거랑 요거 틀리면 날아갔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맞췄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요 문항들도 한 문제 푸는데 제가 봤을 때 정석적으로 푼다고 하면 5분씩은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빠르게 푸는 것도 중요하고 외부 문항에 대해서 대비가 돼야 된다. 근데 이 외부 문항은 대비를 하려면 수학적인 센스 자체가, 그리고 수학적인 스킬 자체가 조금 올라와야 돼요. 아이들이. 진짜 수학적인 능력으로만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 연계 문항들은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암기에 대한 바탕으로서 빠르게 해결하고 나머지 시간을 외부 문항에다가 이제 소진하는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외부 문항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교재 소개 내용이어서 이 부분은 조금 추후에
또 소개하는 챕터가 있어서 그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문항에 대한 적중 사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4학년도 2학기 중간 12번 이게 외부 문항이었어요. 학교 프린트에서 주지도 않았고요. 저희가 외부 문항을 조금 정의를 잠깐 해볼까요? 외부 문항은 학교에서 주지 않은 자료, 시험 범위로서 정해주지 않은 곳에서 출제되는 걸 외부 문항이라고 분류합니다. 목동문은 학교 프린트 주고 교과서 있고 한데 그 외부에서 나온 외부 문항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나또나 실전 모의고사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목동에 있는 기출 12개와 그 다음에 강남에 있는 최신 기출, 강남 8학군이겠죠. 거기 있는 12개를 모아서 총 24회분 세트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잡고 풀이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적중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쉽게 풀었고요. 자랑은 아니고 사실 매번 있는 일이어서 사실 뭐 당연하긴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뭐 이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외부 문항이 출제가 된다, 많이 된다. 그리고 이 문항은 상당히 어려운 문항입니다. 이제 PGA 네오 고등 내신 대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부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리플렛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플렛을 활짝 한번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글씨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확대를 해놨고요. 내신 대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내신 대비는 아까 이제 과학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8주를 잡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8주. 아이들이 3월 1일이 이번에 토요일이긴 하지만 그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8주 후에 정확하게 중간고사를 봅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3일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보통 8주 정도 돼요. 저희가 이제 수업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주 2회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주 2회 정규 수업은 이제 수업 시간표에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화목 수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클리닉이 1회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내신 시험 보기 6주 전에 들어가고요. 조교한테 단순 맡기는 클리닉은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어디가 약점인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요. 제가 직접 들어갑니다. 그래서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는 내신 대비 8주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1주에서 2주까지는 실전 개념 익히기라고 하여서 기본 유형서 혹은 내신 교과서라고 하는 교재를 이용합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는 내신 교과서라고 하는 교재를 이용해요. 이 교재는 뭐냐면 교과서가 총 8개의 출판사가 주로 이제 사용이 돼요. 8개의 출판사에 있는 우수 문항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을 시킵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선행 많이 나갔거나 이랬던 친구들, 뭐 공수원, 공수투뿐만 아니라 뭐 대수까지도 가고 선행을 많이 했던 친구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공통수학 원이 조금 약해요. 선행을 한 시점이 조금 오래돼서. 그래서 그 개념을 처음에 교과서로서 한번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교과서예요, 사실은. 목동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항을 무조건 냅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항을 내기 때문에 이걸로써 아이들의 개념을 처음에 익히게 만들고요. 3주에서 6주 정도 되면요, 요 3주에서 6주차 때는 이제 아이들 나또나 시리즈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또나 시리즈 중에서 우리가 이제 단원별 기출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요. 목동권에 있는 이제 5개년 기출을 모아놓은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내신 대비를 하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 교재 안에는 목동고뿐만 아니라 뭐 신목고, 뭐 강서고, 양천고 이런 주요한 학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기출들을 보면서 심화 그리고 실전적인 훈련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7주에서 8주 차에는 학교별 맞춤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이제 아이들 수준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학교별로 달라요. 그리고 특히 목동고 같은 경우에는 목동고의 특색이 있습니다. 학교 프린트라고 하는 거. 그게 언제쯤 나오냐면 8주에 제가 시험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쯤에 나와요. 요쯤에 목동고 프린트가 딱 나오면 저희는 요때 바로 작업 딱 들어가서 목동고 아이들은 그걸로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다른 거는 쓰지 않아요. 목동고 프린트로만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학교를 맞춤으로 진행을 합니다. 목동고 프린트만 풀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고등부에서 선생님들끼리 이제 머리를 맞대서 실제로 문항을 변형을 해요. 숫자 변형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개념을 살짝 얹어가지고 조금 심화 변형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못해도 2세트 정도는 저희가 만듭니다. 못해도 2세트.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한테 추가적으로 이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PGA 네오에서 내신 대비의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별로 하고 있는 부분은. 그리고 직전 보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게 될 텐데요. 직전 보강은 선생님별로 상의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 종일 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못해도 한 8시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10시 넘어서까지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아이 컨디션 봐가면서 하겠죠. 그 부분들은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면 상의해서 보내주긴 하는데
거의 하루 종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당연히 오답 정리를 조금 위주로 하고요. 목동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 위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동고는 또 정말 신기해요. 고집이 정말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몇 년? 6년째 똑같은 문항을 출제하고 있는 문항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똑같은 문항을 6년째 출제하고 있는 문항이 있어요. 자기네 기출을 재변형해서 다시 출제해요. 자기가 냈던 문제들을 변형해서 복제해서 다시 냅니다. 그래서 이때는 목동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작년도 기출이라든지 그 작년도 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한번 풀렸지만 그것 또한 다시 한번 오답 정리하고 이런 게 좀 나올 것 같다 이런 건 한번 외워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거를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시험 문제로 녹여가지고 서술형 답안까지 작성을 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목동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볼 때는 서술형 답안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요. 단답식으로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내신 대비 교재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신 교과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신 교과서에는 이제 7종 교과서 우수문항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텝 1, 스텝 2가 나눠져 있어요. 스텝 1은 당연히 조금 쉽습니다. 정말 교과서 문항이고요. 스텝 2에는 학력평가 기출, 그러니까 모의고사 이제 기출 문항들이 있고요. 그거에 따른 숫자 변형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단원 마무리에는 연습 문제, 수학 익힘책 같은 느낌이죠. 거기 있는 문제들을 같이 섞어놓아서 요거를 통해서 아이들의 개념을 훈련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낫도나 단원별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목동권에 있는 5기능 기출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심화 유형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 기출에 대한 경향성에 대해서 조금 훈련을 하는 교재가 됩니다. 그다음 저희 PJ 교재에 이제 낫도나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실전편은 강남권에 있는 최신 기출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가 25학년도에 아이들과 내신 대비를 하고 있으면 24학년도에 실시했던 모의고사. 요거 강남 기출. 이거를 실시하는 이유는 사실 강남 또한 목동고와 비슷하게 모의고사 문항을 상당히 많이 참고를 해요. 강남에서, 파락군에서도. 근데 이거를 최신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모의고사가 뭐냐면 제일 최근에 실시했던 모의고사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담기 위해서 최신 강남권 기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동권에 있는 최신 기출로 12회분 해서 총 24회분을 실제로 OMR 카드를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그거를 마킹을 해서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까지 해서 마킹 실수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까지 보면서 실전처럼 훈련을 하고 있어요. 요 시간대는 실제로 타임도 다 정확하게 재고 있고요. 아이들도 요때 상당히 긴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OMR 카드까지 같이 주면서 하니까 실제로 긴장을 많이 하고.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드렸던 교재 모두 3권인데요. 그 3권은 다 자체 교재예요. 그러니까 자체 교재 이제 살짝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문제은행 사이트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매스홀릭이라든지 매스플랫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걸 이제 주냐면 저희가 센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요, 센 교재에 대한 오답 문항을 뽑아서 줄 수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근데 자체 교재는 사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틀린 문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문항만 기입을 하면 아이가 틀렸던 문항만 따로 뽑혀서 그걸 클리닉 때 아이들한테 줍니다. 다시 한번 풀 수 있게. 그래서 낫도나 오답 솔루션을 통해서 아이가 틀렸던 문항들을 다시 한번 풀 수 있도록 오답 노트식으로 정립해서 주고요. 이렇게 정립됐던 자료들을 직전부강 때 다시 보는 거예요. 내가 틀렸던 문항들을 한번 쓱 훑으면서 틀렸던 것만 볼 수 있으니까 좋죠. 이게 책 전체를 다 뽑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사실 아이들도 엄청 만족을 하고요. 이 부분은 너무 좋아해요. 전체를 다 뽑지 않고 내가 틀렸던 것만 나오니까. 학교별 내신 대비 왜 뇌가 기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4가지 이유를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프린트 해설 및 영상 제공입니다. 지금 이제 예시로는 양천고를 넣어놨는데 당연히 목동고도 합니다. 저희한테 너무 주요한 학교이기 때문에 목동고 당연히 하고요. 못해도 2개 세트분은 변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 문항을 만들고요. 목동고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전문항 해설 영상을 찍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공동 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도 소요되는 시간이 이틀 정도는 있어요. 학원 선생님들끼리 다 같이 하려면. 전 그게 답답해가지고 당일날 새벽까지 다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학원에서 공동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2일에서 3일 정도 걸리지만. 그래서 변형 문항까지도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 영상을 주고 있고요. 아이들이 저희가 없는 상황에도 독서실이나 스카이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도 언제든 공부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적중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이제 최고 난이도 문항을 적중한 사례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중한 사례이고요.
사실 이 적중 사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너무 많아가지고 소개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아마 PJ 네오 이제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시면 항상 저희가 올려둬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어떻게 적중했는지 이 사람들이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적중이 되었다. 이게 뭐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둡니다. 그래서 적중했던 문항들이고요. 자, 그리고 약점 체크 모의고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최신 시험 기간에 포함된 공휴일이 있어요. 공휴일. 아이들 시험을 보다 보면 뭐 이제 3월달에 쉬는 날도 많고요. 그럼 그럴 때 아이들 놀리는 게 아니라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전 학생들을 다 불러서 약점 체크 모의고사라고 해서 최신 기출 모의고사를 변형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나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거를 제일 좋아했던 학생들은 목동고 친구들이랑 신목고 친구들이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신목고도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반영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목동고처럼.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걸 보고 나서 상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와서 좋아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만족을 했어요. 사실 나오는 거 싫어하는데 나올 땐 싫어하다가도 시험 보고 나니까 그때 했던 거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기출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아이들 시험 기간이 조금 길어져요. 한 4일, 5일 이 정도 길어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깔끔하게 시험을 치겠다라고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간다라고 하면 좀 괜찮아요. 그러면. 근데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 가장 이제 속에 이제 열불이 나는 거는 아이들이 금요일날 시험이 끝나면 집에 일단 늘어집니다. 집에 누워가지고서는 이제 금요일 저녁도 있고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고 마음이 붕 떠요. 사실 어머님도 그런 걸 보기 싫어하시겠지만 저희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그 금요일날 아이들을 다 부릅니다. 시험 끝남과 동시에 1시간 정도 뭐 점심 먹고 와라 불러서 그때 학교별로 목동고면 목동고 기출을 좀 재구성해가지고 시험 형태로 이제 풀이를 시키고요. 그거에 대한 해설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요일까지 신경을 쓰면서 사실 아이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저희에 대해서 이제 성적 역전을 위한 이제 선택 100% 성적이 달라집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사실 저희는 앞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사실 구성하기까지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교재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뭐 솔루션을 이제 구성하고 그다음에 뭐 기출의 재구성 금요일날 부르는 거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현재까지 PJ 내용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빈틈없게 아이들 내신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저희 학원의 이제 내신 대비 프로그램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동적으로 이제 같이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프린트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아이들 이제 뭐 기출의 재구성이나 금요일날 부르는 것도 모든 강사들이 다 이제 총동원돼가지고 아이들 옆에서 지켜보면서 실제로 하고 있어요. 강사마다 약간의 특색은 있지만요. 저희가 하나의 팀으로서 사실 가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더 잘 되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셨던 부분을 조금 받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장을 드릴게요. 뭐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뭐 제가 먼저 얘기를 잠깐 꺼낼까요? 목동고 같은 경우에는 치마가 상당히 긴 거 아시죠? 교복 맞춰 그러시니까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또 이제 멋내기 좋아하는 여자아이들은 막 지금 예비고일 제 수업 듣고 있는 아이들도 이제 막 치마 줄일까 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클래식 어필 지나가면. 근데 만약에 아이가 뭐 치마를 한번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줄이지 절대 말라고 하죠. 애들 안 입어요 교복을. 어떻게 입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안에 바지 입고서는 치마 살짝 걸치고 사실 이게 아파트 출입 카드랑 비슷해요. 교복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들어갈 때만 이제 살짝 이러고 걸치고 있다 가면 이제 다 이렇게 해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있고 아이들 중에서 이제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학교 선생님들이 자전거 타고 등교할 때는 교복 치마를 안 입어도 잡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고 갈 때는 그냥 체육복 바지 입고 가도 안 잡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치마 줄이는 거는 조금 이제 비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동고가 또 이제 매점이 있는데 좀 많이 비싸요. 매점이. 빵이 이제 보니까 가격 들어보니까 빵 하나에 1,8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상당히 비싸요. 학교 매점 같지 않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네네, 말씀 주세요. 서답형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네네. 이제 서술형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약간의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단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서술형으로 바뀌게 되면 네. 지금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는 이게 서술형 문제가 답은 맞았는데 네네. 과정에서 부분 점수가 깎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고등학교도 그런 식으로 채점을 할 수가 네네, 고등학교는 더 엄격하게 채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조건을 쓰면 몇 점, 여기 뭐 이거 썼으면 몇 점, 답만 맞으면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채점 기준표가 쫙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결제를 받아야지 시험이 이제 실질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라서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 서술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현행 유지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근데 대신에 수행평가를 준비할 때 이쁘게 서술하는 것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서술을 아이가 좀 이렇게 수학적인 사고로 서술하는 것을 아예 놓는 거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세요. 레벨별로 수업을 하시잖아요. 먼저. 예. 네, 말씀해주세요. 그런데 그 레벨 안에서 그럼 네. 고등학교 내시는 네. 그 선생님 한 분이 신경을 써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목동고에 목동고 선생님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학교별 수업을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고요.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목동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 수준이 맞지 않으면 같이 수업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그 목동고 프린트 한 문항을 요 문항을 하나를 푸는데요. 누구는 요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구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어떻게 맞추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만약에 수준이 이제 선행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내신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이걸 한다라고 치면 이 문항을 저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잘하는 친구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원래 해설지대로 푸는 것도 잘 못하는 친구들도 같이 섞여 있으면 이 풀이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는 수준별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별 수업에 대한 장단점도 있고 수준별 수업에 대한 장단점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고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신 2주 전부터는 학교별로 자료가 나가고 학교별로 숙제가 다 따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별에 대한 수업에 대한 단점을 좀 보완하고 있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담당 쌤들이 진행하나요? 예, 맞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계시는 다 거죠. 나눠져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이제 시간표에 P1반이라고 하면 곽원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 반 아이들을 완벽하게 담당하는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책임지고 아이들을 끌고 가십니다. 저는 이제 P3반을 담당해서 완벽하게 끌고 가고 있어요. 네, 수행평가는 네.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네. 학원에서 어떻게 준비해 주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수행평가가 그렇게 수학에 대한 수행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수학에 대한 수행평가가 그렇게 어려운 거를 물어보진 않아요. 예를 들면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을 배웠으면 삼각함수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나와요. 그럼 그거를 삼각함수라고 하는 게 주기를 가진 사인 그래프가 있는데 예를 들면 물결의 파동이 그거와 비슷하게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면 되는 거죠. 상당히 수준 자체가 어려운 내용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시나요? 학교 선생님이 공지를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언제까지 써와 이렇게 합니다. 그 수업 시간에 쓰는 건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이제 작성을 합니다. 아이들은 미리 연습을 하고요. 그걸 이제 작성을 시험 시간에 합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목동고가 사실 시험은 어려운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현역으로 학교가 가기 어렵다. 여긴 재수를 해야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쌓였는데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목동고에서 3등급이 타 학교 가면 1등급 될 것이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목동고도 일반고예요. 여기가 과고도 아니고요. 영재고도 아니에요. 사실 일반고고 제가 봤을 때는 목동고 3등급이 타 학교 가면 2.5등급, 0.5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는 이미 학교를 간 아이들한테 너무 불안감만 심어줘요. 거기에서 잘 지낼 수 있는, 잘 할 수 있는데 내가 괜히 목동고 가가지고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목동고지만 그 안에서 열심히 하면 현역으로 당연히 충분히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목동고의 강점은 제가 봤을 때 2학년, 3학년 가면 갈수록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타 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 3학년 됐으면 수능 공부를 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에 학교 선생님 진도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학교에서. 그럼 애들 입장에서 답답해요. 자습서 꺼내면 자습서 뺏어버리고. 사실 근데 목동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습 시간을 상당히 많이 주거든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밀어주는 학교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미 목동고를 갔고 사실 여기도 일반고고 열심히 해서 충분히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다고 저는. 네. 1학년 다른 과목 제가 설명에 들어보면 네. 1학년 때가 제일 어렵고 네. 2학년부터는 좀 시험이 쉬워진다고 하는데 수학도 그런 거예요? 수학은 2학년 때 더 어려워집니다.
보통 아이들 평균이 1학년 때는 40점 정도, 40점 좀 그 밑에 30점에서 40점 사이 정도, 35점에서 40점 사이 정도 되는데요. 2학년 가면 30대 초반으로 확 낮아져요. 근데 이거는 목동고에서 시험을 어렵게 내는 것도 있겠지만은 애초에 2학년 과목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어요. 수원이라고 하는 과목, 수투라고 하는 과목은 수능 연계 과목이기 때문에 애초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균 자체가 내려가요. 60점 만점. 예, 맞습니다. 60점 만점 기준. 네, 말씀해 주세요. 그 학원 선택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사실 입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작년에 목동구에서 아이들이 네. 어느 대학을 어느 정도 갔는지는 있지만 네. 지금 네오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네네. 입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살짝 조심스러운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1, 2 강사랑 고3 강사가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고1, 2까지 아이들이 지도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고3 강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선생님들끼리 아이에 대한 이제 정보 공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아마 데스크나 이쪽에 한번 문의하시면 아마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것 같아요.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네. 보충 같은 질문이지만 보충 질문인데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수준별로 강사님들이 이제 담이 있으신 건데 네네. 그러면 내신 때는 같은 강사님이 그 반에 여러 학교 내신을 다 그냥 다 한 분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반을 다시 꾸리는 건 아니에요. 네, 반을 다시 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내신 대비 기간과 선행 기간이 나눠지진 않아요. 중간고사부터 중간고사까지가 8주였잖아요.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면 기말고사까지가 다시 8주예요. 다시 내신 대비 하고요. 기말고사가 끝나면 여름 방학이 되고 그때는 선행을 하겠죠. 특강을 들으면서 밀렸던 선행이라든지 조금 더 해야 되는 확통 과목에 대한 심화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방학이 끝나게 되면 다시 중간고사까지가 8주, 다시 기말고사까지가 8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내신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단위반이 있으면 그 안에 이제 다른 학교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 아이들과 공통적으로 6주 정도의 내신 대비를 진행하는데 이 기간은 필수적인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에 있는 2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쭉 가는 기간이고요. 목동고 프린트를 아무리 달달달 외운다고 하더라도요. 기본적인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면 외부 문항을 맞출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목동고 프린트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잡는 기간이 6주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남아있는 이제 2주 정도는 목동고 프린트가 그때쯤에 나오기 시작하니 그때부터는 목동고 프린트를 아이들한테 이제 배부를 하고 변형된 문제들을 목동고 아이들한테만 배부를 하고 수업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한 반에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이 부분도 이제 강사별로 조금 상이하고요. 반마다 조금 상이해요. 그래서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도 사실은 데스크에 사실 무서워지는 게 예를 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의 G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반에 25명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P반 같은 경우에는 소수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G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용할 수 있는 폭이 넓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정원을 좀 늘려놨지만 P반은 조금 더 강력하게 가야 될 것 같아서 소수로 조금 두고 있고 이것도 선생님의 운영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한 강사님이 네. 커버하셔야 되는 학교가 굉장히 여러 학교가 다 들어있을 텐데 예. 그러면 그만큼 하나의 학교의 내신에 대한 걸 좀 심화 있게 좀 심도 있게 준비를 하시고 연구를 해보실 수가 있나요? 저희는 사실 이미 그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별로 다. 강사님들 굉장히 여러분이 계시는데 네네. 또 이 길 중에는 또 경력이 많으신 분도 있고 또 조금 더 덜 많으신 분도 계실 텐데 뭐 아이의 실력에 따라서 뭐 어느 반으로 갈 수 있는지는 모르는 거니까. 이 반 내에서 저희가 뭐 입학 테스트 진행이 되고 레벨 테스트를 보고선 이제 입학을 하겠지만요. 그 어머니 말씀 주시는 부분이 이제 학교가 많을 수 있는데 학교가 많으면 그걸 학교별로 심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하는 게 고등부가 뭐 저희가 이제 각자 개개인별로 수업을 하는 건 맞지만 저희가 사실 하나의 팀처럼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 프린트 작업도 다 같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서 다 같이 영상 촬영도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학교 기출에 대한 풀이도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고등부가 팀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커버하면서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사실
학교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배강고, 뭐 양천구, 목동구가 섞여 있다고 쳤을 때 목동 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일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목동 지역은 정말 그 학력평가 기출, 계속 말하는 그 학력평가 기출을 모든 학교가 주요하게 봐요. 모든 학교가. 사실 그 문항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가 짧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간이. 그래서 그 기간을 공통적으로 아이들과 1주에서 6주 정도, 6주 기간까지 훈련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2주까지는 기본 개념, 그 이후에는 심화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훈련을 하고 그 이후가 됐으면 학교별로 자료가 나가서 본인 학교에 맞는 자료로 내신 대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주에는 내신 대비하는 주에는 프린트를 좀 각자 그냥 풀고 질문하고. 예, 맞습니다. 칠판의 판서식의 수업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고요. 아이들이 이제 숙제를 아이들별로 나가겠죠. 상이하게 나가겠죠. 학교별로 상이하게 나갈 거고 그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아이들이 질문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개별적으로 첨삭해주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클리닉도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저희의 모든 클리닉은 거기에 적혀 있는 모든 클리닉은 강사가 진행하는 모든 클리닉이 있습니다. 다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곽원근 선생님 보시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시간이 써져 있잖아요. 강사가 다 직접 들어갑니다. 조교가 들어가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표시가 돼 있어요. 조교 클리닉.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목에는 조교를 둬서 조교 클리닉. 근데 이때는 선택 사항이에요. 제가 두는 조교 클리닉은 선택 사항이에요.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질문을 좀 하고 싶다. 수학 문제를. 그럼 나와서 해라고 해서 조교를 두고 있는 거고. 당연히 제가 직접 하는 클리닉도 있어요. 토요일 2시부터 10시까지 그 사이에 3시간을 저한테 할애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저랑 의무적으로 3시간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클리닉. 저랑 직접 진행합니다. 그래서 조교라고 써있지 않은 모든 클리닉들은 강사가 직접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기법 있잖아요. 그 직각이라고 하는 기법 같은.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선생님의 그 기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선생님한테 듣지 못하는 다른 목동구 친구들은 그걸 알지 못하나요? 사실 저도 이제 공유하시나요? 일부 공유는 합니다. 일부 공유를 하고요. 불이익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그걸 공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 반으로 넘어온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건 사실 당연한 부분이에요. 제가 강사가 연구를 그만큼 하는 만큼 아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만족도를 얻으니까. 그래서 사실 학원에 문의 한번 주시면 학원에 문의 한번 주시면 괜찮은데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부분은 확답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님의 이제 자녀분이 어느 반에 있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실 쪽에서 입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정보들이 쌓여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토대로 아마 판단해서 저한테 다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가능하다고 하면은 가능한 거야, 선생님. 뭐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은 사실 목동고를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저도 목동고를 담당해서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데 정말 과제 중에 하나예요. 강사들한테 과제. 저도 사실 이 부분들을 제일 많이 연구를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래서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내신 대비 기간 때 새벽 2시, 3시까지 이렇게 스터디 카페에 있으면서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더 찾아내려고 그때 앉아가지고 저 혼자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거예요. 사실. 아마 근데 이 노력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네오반에 있는 모든 강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기 말씀하시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예. 전체 학교를 다 맡으시는데 목동고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목동고 학생도 제가 이제 담당해서 저희 반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목동고가 있으니까 당연히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면 목동구를 제일 오랫동안 맡았던 선생님 목동고를 제일 오랫동안 원장님이 제일 네, 왜냐면 이제 다른 분들도 뭐 대치에서 수업하다 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저처럼 목동에서 수업을 하셨던 분도 있을 텐데 그분이 뭐 목동고 얼마나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기는 좀 실례여서 그 부분은 일단 저는 아프진 않는데요. 아파도 아프진 않습니다. 아파도 아프진 않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학원에 나와서 계시도 하는데 혹여나 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하면
원장님께서 이제 직접 수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이제 두 분이 계신데 근데 그러면 P반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맡고 있는 반 학생들이 목동고 같은 경우에 1, 2등급을 대부분 받나요? P반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2등급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2등급까지 그럼 현재 이제 얘네 바뀌는 거는 거의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P반에 있다. 맞습니다. 근데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 갑자기 이제 계정 1등급이 나와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계정 1등급 제가 이제 사실 입시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생기부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많이 검색을 해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그 그룹방이 있는데 거기서 의견도 공유를 하고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1등급을 받는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1등급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등수로서 판단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아마 제가 봤을 때 대학 입학처에서 1등급을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어디를 볼 것 같냐면 원점수를 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아이들 생기부를 떼보면 원점수 나오거든요. 생기부에서 아이가 중간고사 몇 점 받았다 원점수, 기말고사 몇 점 받았다, 근데 합산해서 몇 등급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1등급에 대한 기준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특히 일반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대학교에서는 원점수를 조금 활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점수 자체가 높은 아이들. 그러다 보니 사실 뭐 1등급 뭐 내신 10% 조금 쉬워졌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준이 느슨해졌으니까 대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맞춰야 되니 아마 원점수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 이러한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1등급을 맞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등수로서 자기의 위치를 계속 판단하고 있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수로서. 1등급도 힘든데. 근데 사실 힘들죠. 사실 1등급도 퍼센테이지가 이게 아무리 10%라 그래도 상당히 힘든 축에 속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점점점 이제 올라가서 1등급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목표는 1등급에서 안주되는 것이 아니라 등수로서 원점수로서 이거를 계속해야지. 만약에 방심하면 살짝 삐끗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살짝 긴장감, 텐션은 조금 그렇게 아이들한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등급 했어도 다음에 등수 조금 올려볼까? 이러한 이제 뉘앙스를 풍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수학을 좀 잘 하지는 못하는데 네. 그러면 그 등급에서 KGA가 있는데 네.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다를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과정은 지금 다 똑같이 있는데 네. 만약에 좀 못하는 반이라 그러면 그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수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일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아이가 만약에 밑에 반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해서 위에로 못 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실제적으로도 이제 A반에서 이제 지금 현재 고2인데 A반에서 수업 듣던 친구가 열심히 해서 원래 운동하던 친구였어요. 개인정보긴 한데 이제 하키를 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운동을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을 하겠다 해서 A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열정도 있었고요. 열심히 했고요. 아마 그러면 밑에 있는 반에서 막 엄청나게 어려운 고난도 문제로만 수업을 구성하진 않겠죠. 아이들의 수학적인 사고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구성을 하실 거고요. 저 당장의 점수를 맞는 것도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고3까지 쭉 갔을 때 아이가 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게끔 수업을 구성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올라온 친구가 지금 G반 왔다가 지금 P반까지 올라가 있는 친구도 있어요. 열심히 해서 지금 현재 1등급 받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사실 아마 밑에 반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이제 사고력, 수학적인 사고력을 늘릴 수 있고 당연히 학교별로 수업도 진행을 하겠죠. 학교별 수업이라기보단 학교별 자료가 나가겠죠. 목동고니까 목동고 자료 나가고요. 하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위주로 하기보다는 맞출 수 있는 베이스적인 문제들을 쭉 맞춰가면서 사고력을 늘리면서 수학적으로 좀 잘할 수 있게끔 구성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은 아니어서요. 그 수업은. 또 궁금하신 부분? 네, 말씀 주세요. 아까 그 선생님께서 시험 기간에는 밤 늦게도 스터디 카페에서 질문 받아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학원 내에 있는 초청 말씀하시는 거지 아니면 학원 외에 있는 학원 외에 있습니다. 학원 외에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 스터디 카페를 거의 다 빼고 있는데요. 뭐 대여라고 하는 스터디 카페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한데 거기에 가면 스터디 룸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고 만약 거기에서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사비로 1일권을 끊어줍니다. 1일권 끊어주고 뭐 공부하고 싶다, 제 옆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끊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혹시나 이제 또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할 때는 어머님한테 항상 공지를 해드려요. 오늘 아이가 새벽 2시까지 스터디 카페에서 질문하면서 하고 싶다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귀가할 때는 어머니 지금 이 시간에 귀가합니다라고 꼭 공지를 해드립니다. 왜냐면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해서. 다른 강사님은 안 하시고 당연히 이제 다른 강사분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걸 의무화하기가 조금 그래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설명회를 준비를 하면서 학원의 전반적인 이제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어떠한 특색이 있는 사람인지 일단 여기까지 소개드리는 거고요. 아마 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 몇 명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하면 모르는 거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 뭐 단편적으로는 제 사촌 동생이 지금 이제 예비 고3이 됐는데 목동고에서 예비 고3 됐는데 1학년 때 지금 현행 등급으로 5등급?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5등급 나왔다 봐요. 점점 상향곡선 그려가지고 2학년 내내 다 1등급이었어요. 그 어려운 2학년 때가 더 어려운데 다 1등급이었어요. 물론 수학적인 뭐 재능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5등급이었던 애가 점점점 의욕을 갖고 해서 올라갔다. 사실 뭐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니까 이제 배정 받고 나서 학원에서 펑펑 우는 아이도 봤어요. 진짜 펑펑 우는 아이도 봤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열심히 해서 현역으로 대학교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이고 학교에서도 그걸 상당히 잘 밀어줘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고 이점이 상당히 많은 학교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공부하면 충분히 더 좋은 성과 있고 성적도 점점 오를 수 있을 거예요. 추가로 더 있으실까요? 목동고도 야간 자율학습이 있나요? 목동고 같은 경우는 야간 자율학습을 아이들이 거의 안 해요? 네, 다 학원 학원을 가야 돼요? 네, 아이들이 그리고 수학뿐만 아니라 2학년 때 이제 타과목도 해야 되는 것들이 난이도가 조금씩 있다 보니까 뭐 과탐이라든지 사실 목동고 아이들은 정말 시간이 조금 쫓기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양 자체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일단 양 자체가 많아요. 수학도 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오늘 설명회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전동원이었습니다.